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 중국 기공을 왜 배웠냐면 부친의 중병, 반신불수가 되고 말씀을 못하시는 우리 아버님이 아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못하시는 그런 진짜 자식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을 좀 고쳐드릴까 그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뭐 한약을 쓰고 뭐 침을 맞고 해도 안 돼서 나중에는 기공을 배우면 그 기공 치료로는 중병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권해서 처음에는 믿지는 않았죠. 어떻게 뭐 중등 교사를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랬는데 워낙 간절하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의원 하시는 분들 네 분하고 같이 끼어가지고 잠깐 끼어서 보고 그냥 올라가려다가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나중에 기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기가 느껴지는데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를 못 느끼고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못 느끼고 사는 거라고 저는 그때는 느껴지더라고요. 왜? 모든 만사 만물이 다 기가 있어가지고 기를 손으로 이렇게 손의 기감으로 다 느낄 수 있었으니까.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요. 어디에 병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폐 있는 데 가면 저릿저릿하고 심장이 있는 데 가면 따뜻하고 배 있는 데 가면 어떤 느낌이 오고 하여튼 쫙 이렇게 그래서 병이 있는 곳에 가면 턱턱 걸릴 정도로 뭐 이렇게 꺼끌한 아주 그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투시를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투시를 유도해 가지고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였는데요. 좀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때는 참 교사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나 해가지고 참 남한테 알려지기를 꺼려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전혀 걱정이 없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 똑똑한 학생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측 뇌가 발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측 뇌가 발달해야 잘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천리안이라 해서 저 백악관에 있는 뭐 미국 대통령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천리안이라 해서 그런 거고 자기 내장을 들여다본다거나 뭐 자기 두뇌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내시라 그래요. 그런 건. 그래서 그런 게 더 내시를 하는 학생이 더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훈련을 좀 시켰죠. 그랬더니 병이 어디 있는지 뭐 한번 딱 보면 바로 스캔을 쫙 해보면 시커먼 연기 있는 곳이 어디냐? 딱 그러면 어깨다, 발목이다. 그래서 실험도 많이 해봤어요. 저기 국어 선생님 떠올려라. 국어 선생님 스캔 한번 해봐라. 시커먼 연기 어디냐? 그러면 어깨에 있고 왼쪽 어깨에 있고 오른쪽 발목에 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요새 아픈 데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웃기만 해. 그래서 왼쪽 어깨하고 오른쪽 발목하고 아프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또 딴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해서 여러 번을 실험해 보니까 100% 맞더라고요. 흑암의 세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커먼 연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엄청나게 했죠. 처음에는 이제 질병 고치는 것만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얼마나 사람이 영적으로 진보했는가. 나도 수련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련해가지고 내가 이 차크라가 얼마나 커졌나 이런 거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너네 집에 제사 지내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사 지낸다 그래요. 그럼 너 제사 지내는 걸 한번 상상해봐라. 거기서 뭐가 와서 먹냐? 누가 거기 그 제사 지낼 때 어떤 게 나타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네 조상님들이 정말 나타나냐? 아니요. 그럼 뭐가 나타나냐?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목이 이렇게 가늘어요. 그게 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악이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목이 작으니까 그냥 핥기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그렇게 핥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너 만약에 네가 어른이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넌 제사 지내고 싶니? 안 지내고 싶니? 저는 안 지내겠는데요. 그걸 보더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친한 친지 중에서 장손이 있어요. 그 가문의 아주 최고 장손이래 가지고 계속 조상들의
그 제사를 뭐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내고 하여튼 1년에 몇 차례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근데 그 부인은 아주 신실한 불교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제사 지내는 것보다는 조상님을 절에다가 모시고 독경하고 그게 100번 더 조상들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제사를 절로 보시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얼마나 그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제사를 안 지나면 이건 큰 역적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반대했는데,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석 때는 그럼 다 놀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추석 때는 그 절에다 가서 하기로 하자.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추석이고 설날이고 그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볼 때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인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아귀나 이런 것들이 와서 먹고 막 그런다고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는 참 깨름직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절에다가 아주 최고의 예식을 쫙 해가지고 절에다 모시고 스님이 독경하고 여러분들도 다 가서, 그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을 외웠던 연불하시던 분이니까 조상님 모든 조상 그 분들 말고 모든 조상을 모셔다 놓고 연불 기도를 하고, 당신은 하나 써라. 조상에 대한 이야기. 뭐 고조 할아버지는 성함이 어떻게 되고, 뭐 고조 할머니 어떤 생활할 때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걸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나는 감동적이고 기분 좋았고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이러한 공로를 거치고 이런 거를 쫙 이렇게 충문을 읽듯이 글을 A4 한 장 정도로 요약해서 써가지고 그걸 한번 읽으면서 같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외운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라.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가족 중에 어린애들, 중학생 이하인 자녀들이 있는 집에 애들 보고, 손주들이죠. 그러니까 손주들한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나 감사했던 점을 5가지씩 재밌게 이렇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시간을 해라. 써가지고 오긴 오되 그것만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말로 할 수 있게끔 연습해가지고 와서 그런 시간을 줘라. 그 다음에 상을 하나씩 다 대상이죠. 대상해가지고 돈을 5만 원씩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상금을 이렇게 시사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석 때 절로 가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니까 절에서 이제 보시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진짜 그 A4 한 장 있는 그 글을 읽으니까 다들 참 조상님들의 감사한 거를 아주 깊이 느끼고, 또 절에 그 아주 장엄한 그런 광경에서 같이 연불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각 집안마다 부모님이 감사한 거나 뭐 형이 감사했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해보니까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쓰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효심이 생겨요.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 제사를 없애면서도 아주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소는 그 A4 한 장 쓰는 거 있죠. 작년하고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양심상 다 듣고 그러니까 항상 그걸 바꾸면서 또 이렇게 조상님들의 그 음덕을 기르는 글을 쓰고 읽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이가 돈독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해야 돼요. 뭐 이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상황에 전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잘 화합해가지고 잘 이해시켜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